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가 책을 대충 봐요. 들어갔는데 벌써 다 읽었다고 빨리 나와요. 내용 파악도 물어보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처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힌트 하나 드려볼까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뭘까요 여러분? 예, 바로 낭독입니다. 이런 공부법을 바로 낭독이라고 하는데요. 낭독은 학습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낭독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낭독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낭독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낭독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아이와 함께 즐겁게 낭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하. 자, 낭독의 엄청난 효과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낭독은 오감을 자극해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낭독을 할 때 문자를 눈으로 보잖아요. 눈을 움직이고요.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과 입술, 그리고 혀를, 그리고 성대까지도 운동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이 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막의 떨림 등 청각 운동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에 책장을 넘기면서 손으로는 느끼고, 코로는 자연스럽게 책의 냄새를 맡죠. 머리로는 기억까지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낭독은 오감을 자극하는 뇌 활동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중학교 때 혹시 시험 본 거 지금까지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하지만 중학교 때 배운 탁구 실력, 수영 실력, 자전거 타기는 평생을 가잖아요. 결국 몸의 경험으로 체득해서 기억한 것은 오래 간다. 굉장히 오래 간다는 뜻. 그래서 한마디로 낭독은 오감을 사용함으로써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자, 두 번째 효과는 뭘까요? 일단 집중력이 좋아져서 내용 습득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독으로 책을 읽을 때는 눈만 읽잖아요. 눈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데 낭독을 할 때 눈, 입, 귀 모두 사용하죠. 많은 감각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 집중력 때문에 내용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세 번째 효과는 뭘까요? 자,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는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가 많아요. 또 띄어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낭독을 하다 보면 정확한 발음, 끊어읽기 등의 읽기 연습이 향상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좋은 낭독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하. 첫 번째로는요, 실제 해보시면 묵독보다 책 읽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묵독보다는 낭독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꺼려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하지만 낭독을 꾸준히 하다 보면 독해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처음 시작은 묵독보다는 느리지만 책 읽는 속도가 결국은 빨라지기 때문에 낭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힘들고 귀찮아요. 사실 낭독은요, 해보시면 속도도 느릴 뿐더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낭독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이들이 낭독을 싫어하는 이유는 발표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발표할 때 아이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자신감이 없다기보다는 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 자신감이나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낭독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읽다 보면 발성, 자신감, 발표력까지 향상이 된답니다. 하하. 이번에는 즐겁고 똑똑한 방법으로 낭독을 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감나게 읽기 해라. 낭독을 할 땐 아이들이 동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밋밋하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읽을 때조차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자, 대화글은 실감나게 읽어. 실감나게 구연처럼 이런 게 아니라 말하듯이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읽는데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져서 낭독하는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가락 음독법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성공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영상, 다큐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교육 환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손가락 음독법은 한마디로 읽는 부분을 검지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역사 한 입에 꿀꺽.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나무 열매를 따고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말이에요. 특히 손가락 음독법은 아이들이 읽을 때 그 줄을 시선이 따라가지 못하고 뒤죽박죽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 눈, 귀, 입을 모두 동원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지는데 손끝을 따라가다 보면 본인이 어디 읽는지 그리고 손끝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놀랍도록 기억에 남는 방법입니다. 요즘 영어학원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게임이에요.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해서 읽기 게임. 특히 낭독하는데 흥미 없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게임으로 하면 정말 재밌는데요. 1학년 정도도 시작해도 괜찮아요. 자, 일명 뺏어읽기 게임인데 방법은 엄마랑 할 때랑 아니면 여럿이 가족하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할 때도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뺏어읽기 방법의 룰을 알려드릴게요. 자, 엄마, 아이 둘이 한다. 그러면 구호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빨리 말하게 해요. 다른 거로 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구호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름이 박숙현이잖아요. 숙현 이렇게 뭐 은미 이런 식으로 자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텐션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시작을 한다. 자 손가락 음독법으로 읽어 나가다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할 때는요 당사자도 해도 돼요. 그래서 빨리 구호를 자기 이름 외치는 거예요. 숙현 이렇게 먼저 뺏어 읽기를 한다라는 거. 네, 이런 거 할 때 살짝 어떤 보상을 주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소소한 거로.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 보상하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룰을 알려줄 때 게임 시작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한다라는 거. 이번에는 여럿이 했을 때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자, 아이들 서로 뭐 자녀가 많으신 분, 엄마 아빠도 같이 하셔도 좋겠죠, 아빠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이름으로 먼저 구호를 외치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해서 먼저 이긴 사람이. 근데 좀 자신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요, 옆에서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발을정자로 표시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는 제대로 읽었다고 막 고집해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심사위원처럼.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옆에서 그냥 관심 뭐 별로 없이 너는 잘 못하니까 지켜봐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표시를 한다라는 거. 누가 더 많이 뺏어 읽었나. 그래서 나중에 집계할 때 이 사람의 표시한 걸 가지고 이긴 사람, 진 사람.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는 아이들도 참여시켜도요. 일단 딴짓은 안 해요. 시선을 잘 따라와요. 본인이 먼저 뺏어 읽기에 대한 순발력은 떨어진다고 해도 굉장히 정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가끔은 아이 모르게 엄마가 살짝 틀려주는 센스. 우리가 다 맞춰버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안 해요. 엄마 너무 잘하잖아. 원래 어른들은 잘하는데 이러면서 다시는 안 하고 싶어 해요. 너무 억울한 양. 정확하게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라고 아쉬운 양 하면서 아이들도 모르게 살짝 틀려주는 센스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조금씩 양을 늘려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묵독하고 낭독을 병행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낭독이 왜 좋은지를 실제 해보고 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따라하긴 하지만 왜 좋은지 모르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처음에는 시켜서 했지만 해보니까 재미없고 실증 나고 힘들고 시간 걸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니까 어때?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집중하게 돼요. 읽는데 재미있어져요.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와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였을 때 엄마가 너무 신나라 하고 갑자기 양을 확 늘려버린다? 지쳐버리죠. 처음에는 얇은 책 한 권으로.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묵독할 수 있는 부분, 낭독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그 한 권 중에 짧은 책이지만 한 권 중에서 낭독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챕터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묵독하는 책, 오늘 책의 분량을 4권 읽기로 했다. 그러면 묵독하는 책 3권, 낭독하는 책 1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면 부담도 적고요. 낭독하는 재미, 그 다음에 낭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서히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자,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할 때는 사실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띄어읽기나 이런 거 안 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낭독할 때는 부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먼저 한 문장을 얘기를 해요. 낭독을 하고 나면 아이가 그 문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부모가 아이에게 정확한 발음이나 띄어읽기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낭독 실력도 아이들 모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 자, 벌써 6번째네요. 6번째는 가족에게 책을 읽어주게 해라, 낭독하게 하라 하거든요. 사실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줄 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높은 집중력.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는 좀 빼세요. 왜 그럴까요? 지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아이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되면 색다른 느낌으로 낭독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가장 많이 실천하신 분 중에 안창호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 예를 들어보면 안창호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주변에 까막눈이신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책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어르신들 앞에 들려줬대요. 그러더니 어떨까요? 아주 기특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들었더니 더 많이 자극적으로 선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설을 가장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셔. 이분이 연설을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는 분이 없대요. 감동이 겨워서. 자, 아이들한테 그런 효과까지, 그런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낭독법. 가족에게 책을 읽어주라는 거. 마지막이네요. 명문장이나 명시 낭독하기. 사실 초등학교 중학년만 돼도요, 읽어야 될 책 두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낭독으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목독이 됐다가 또 속독에 가속이 붙다 보면 그냥 목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나눠서 한다고 해도 책의 분량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책 자체만 보더라도. 그럴 때는 명문장이나 명시를 낭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명문장이나 명시를 수록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아예 편집을 해놓고 필사까지 하게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구입하셔서 낭독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걸 시작하시든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하하! 이번에는 낭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2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낭독할 때 가능한 한 지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낭독 초보자는요, 당연히 더듬더듬 읽고요, 뭐 꾸민말, 조사 이런 걸 빼놓고 읽거나 바꿔서 읽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사사건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지적을 하면 아이들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정말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다 읽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게 좋은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요즘에 녹음기 따로 필요 없죠. 스마트폰으로 녹음기는 바로 되니까. 녹음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녹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리와인드를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깔깔깔 웃어요. 왜냐하면 기계음으로 들리는 자기 목소리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 살펴볼까 하면 자기가 틀리는 부분, 왜냐하면 무심코 읽다 보면 이거 틀렸어 라고 나중에 지적을 해주면 안 그랬다고 빡빡 우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띄어읽기라든가 이런 안 되는 아이들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 엄마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일단 녹음하는 자체, 녹음 소리를 들어보는 자체가 재미있으면서 거기서 피드백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주의할 점은 낭독도 속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해보니까 특히 남자아이들 있죠. 성격이 아주 급하거나 장난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엄청 빨리 읽어요. 손가락 응독법 하는데도요, 막 아무데나 가고요. 띄어읽기, 이해하는 건 상관없이 막 무조건 누가 더 빨리 읽나 내기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면서 실감나게 읽다 보면 발표력 표현력, 이해습도 다 좋다 그랬죠? 근데 빨리 읽으면 하나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실감나게 읽어. 이건 굳이 부연적인 설명 필요 없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 근데 엄마도 옆에서 자기 책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 혼자만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옆에서 엄마 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 소리 때문에 안 들려라고 하지만 자기 거에 집중하면 옆에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 때문에 동생 때문에 시끄러워 집중을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거. 특히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그거잖아요. 옆 사람끼리 다 1대1 짝꿍으로 앉아있는데 그래서 앞에 사람 내 하브루타 짝꿍한테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실제. 그럼 아이들의 집중력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하! 낭독은 오감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읽는 책이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생들, 한글을 깨우쳐가는 유치원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최소한 초등학교 1, 2학년은 반드시 낭독을 해라 라고 권합니다. 글을 소리내어서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낭독의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만 묵독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고민을 늘 해결은 안 되면서 지니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 학습에 영향까지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게 바로 읽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낭독법으로 아이들하고 소화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어릴수록 이런 훈련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들어보시니까 낭독 방법 정말 좋죠? 네, 좋다는 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이 바로 낭독 1일입니다.